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찌질한 백수 남편이었는데 운이 좋아 먹고 살만해지니 아내의 뒤통수를 세차게 갈기는 사연인데요. 한창 젊은 나이의 사연자분이 참으로 굴곡진 인생을 사셨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상당수의 남편들은 왜 꼭 한 번씩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캠핑장 난동 사건에 이른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늘 남편의 험담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 딴에는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억울한데 남편은 줄곧 변명만 하고 있네요. 현재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저는 주구장창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편은 절대 합의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들도 나서서 저보고 계속 이해하라는 말뿐이네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하라. 남자들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시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누이조차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이혼은 순전히 저의 결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고 인정해 주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만 저에게 희생을 하라고 강요하니 그나마 조금 있던 정담이도 뚝 떨어집니다. 저의 사정에 대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학 때 만났습니다. 같은 학과 오빠였었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고 남편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던 해에 만나서 그 후로 장장 7년을 교제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저는 직장에서 한창 일하던 때였었고 남편은 그때까지 백수였습니다. 제 나이 30이 넘어가자 제 부모님은 결혼할 거면 얼른 하라고 성화였고 남편 쪽도 은근히 백수 아들이었던 남편을 밀어내려는 심산이었죠. 저보고는 남편을 제발 사랑 구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내 아들이지만 언제 사람 구실 제대로 할까 싶어. 지금까지도 네가 힘써줬지만 결혼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잘 보살펴다오. 애가 시어머니 없어서 그렇지. 공부는 오래 했잖니.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네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분명 보상받을 날 있을 거다. 점쟁이도 그랬어. 대기만성형이라 조금 늦은 것뿐이라고. 너희 친정 부모님께도 잘 좀 말씀드려주고. 너희 부모님이 그러시게 하겠냐마는 내 아들이 가서 구박이나 받지 않을지 그게 좀 걱정이다. 네가 내 아들 사랑하니까 조금만 더 감싸줘. 부탁할게. 그렇게 저와 남편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돈이야 제가 벌면 되니까요. 더군다나 결혼식 직전에 쳤던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아깝게 탈락했었거든요. 남편도 감 잡았다고 했고 다음번 시험에는 분명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동안 저는 아이를 가졌고 남편은 결혼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못했었죠. 남편의 나이 3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공무원 시험만 7년째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누가 보면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니었고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였습니다. 처음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가 여의치가 않자 9급으로 하향한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계속 1점, 2점 차이로 떨어지더라고요. 실력이 안 되면 당장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이게 딱 1점, 2점 차이니 포기하라고 말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공무원 시험은 이쯤에서 접고 차라리 다른 시험을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었는데 화를 있는 대로 내더라고요. 그것도 임신 8개월 만삭되었는데 말이죠. 이제 곧 있으면 아기도 태어날 건데 돈 들어갈 거 생각하면 조금 걱정이 돼. 그래서 말인데 오빠, 이제라도 9급 접고 다른 시험 한번 보는 게 어때? 구무원이라고 9급 시험이랑 비슷한 모양인데 난이도가 조금 낮대. 내 친구 남동생이 9급 준비하다가 3번 떨어지고 나서 그냥 한번 봐보자는 심정으로 구무원 시험 봤는데 우수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용산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군무원이 그렇게 알짜래. 오빠도 시험만 한번 봐보는 게 어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했고 자기 딴에는 자존심도 많이 상한 모양이더군요. 내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지. 넌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이번이 안 되면 다른 거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시험도 보기 전에 초 좀 치지 말아라.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건데. 나도 태어날 아기 생각하면 가슴부터 답답하다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여자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남자는 군대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야. 지금이야 군대가 편해졌다고 하지만 나 때만 해도 말이야. 맞고 쌍욕 먹는 건 일상 다반사였다고. 그런데 그런 곳을 또 들어가라고? 아, 난 못해. 찢어 죽인데도 못해. 하려면 네가 해.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지금 너 직장에서 언제까지 있으려는 보장 없잖아. 내 친구 와이프들 보니까 교사에 공무원이 학교 교직원인데 그렇게 탄탄하대. 잘릴 걱정 없고 시간 지나면 연봉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혜택 많고. 그런데 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냥 하루살이 직장인이잖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난 네가 좀 더 너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어. 하기사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긴 하겠네. 원래 남편의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그리고 연이은 낙방에 다소 비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군무원 이야기 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타박만 작살나게 받았었죠. 시어머니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들은 건 여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시험 앞두고 예민한 사람한테 너도 참 생각이 없이 그러냐? 자기 딴이 이번 시험이 얼마나 부담이겠니? 내가 고생한 김에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했잖니. 이건 암만 생각해도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사과하고 화를 좀 풀어줘. 내가 넌지시 물어보니 이번에 꼭 합격할 것 같다고 하더구나. 그랬지만 결국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죠. 그것도 지금까지는 1, 2점 차이였었는데 그때는 커트라인과 5점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쯤 되다 보니 남편이 나서서 자기는 공무원과 인연이 없는 것 같다고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산 직후라서 정신 없었고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했지만 공무원 준비했던 교과서들을 태우러 나간다는 남편의 등 뒤를 보니까 짠하고 슬프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남편에게 다 잘 될 것이라면서 애써 웃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이 취직 자리를 알아보려나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남편은 공부를 한다면서 학원을 끊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뭘 공부할지는 말도 안 해주고요. 저는 없는 돈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남편의 학원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남편은 공기업 합격증을 떡하니 내놓더군요. 면접 보러 간다고 양복 사달래서 해 입혔었는데 그때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상태였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했더니 제가 실망할까 봐서 그게 무서워서 독한 마음 먹고 공사 시험을 준비했고 운 좋게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의 근무지가 지방이라 그건 좀 아쉬웠지만 남편 오히려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는 허풍 아닌 허풍을 떨더라고요. 이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돈 조금 주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는 그 빌어먹을 직장은 그만두고 이제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아기 돌보면서 좀 살아도 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때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가장 기쁘고 홀가분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관두었고 남편의 회사 근처에 집을 얻고 남편의 말대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월급을 잘 쪼개고 아껴서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이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사람이었었는데 무슨 놈의 부서 회식은 매일같이 있고 술들을 많이 마시는지 남편 입사 이후 거의 매일같이 만취가 되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술 몇 잔만 마시면 취해서 그렇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가 집까지 바래다 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츰 술이 세지더니 직장 생활 몇 년 만에 술을 마셔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말짱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술도 마셔버릇하니까 엄청 늘더라고. 내가 원래 술바리 잘 받는 사람이었었나 봐. 지금은 다들 나와 대작하기를 꺼려할 정도라니까. 그리고 소주는 싱거워서 더는 못 마시겠어. 주말엔 양주 좀 사러 나갔다 와야 되겠어. 남편의 친구 중에 직업 군인이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군인들을 위한 할인마트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양주를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며 반나절 거리에 있는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가서는 양주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양주 한 병을 들고 회사로 가더라고요. 점심 무렵 전화가 와서는 부서에서 양주를 회식하기로 했다면서 늦을 예정이니 피곤하면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실 생각인지 잔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마시지 마라. 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 말고 꼭 대리 불러라. 그렇게 잔소리를 한바탕 퍼부었죠. 남편이 그러더군요. 술 먹는 걸로 잔소리 좀 그만해. 오늘은 한우에다가 송이버섯 먹기로 했단 말이야. 이때가 아니면 언제 배부르게 자연산 송이를 먹어보겠어. 오늘 진짜 코 삐뚤어지게 마실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정 힘들면 회사 근처 여관 잡아서 자면 되지 뭐. 여하튼 기다리지 말고 자. 중간에 전화하지 말고. 방해되니까.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은 좋은데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날 사고를 쳤죠. 술 실컷 마시고 운전대 잡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 했었는데 본인이 너무 취하면 여관서 자겠다면서 무슨 사명감으로 집에 부득불 들어오려고 했는지 만취가 되어서 운전을 해가지고는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지만 결국 검문에 걸려서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벌금도 무려 300만 원이나 맞았고요. 그나마 공사 직원이었으니까 그 정도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금이 500만 원도 넘는다면서 위로 안에 위로를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서 남편은 회사에서 2년 연속 승진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지인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본다고 술 좀 자제시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사정인데도 남편은 속상하다고 일이 힘들다고 술을 푸기가 일쑤였죠. 회사 동료들이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피하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네 친구 사귀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덕분에 비슷한 나이의 그쪽 부부랑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남편 친구의 부인과는 언니 동생 하며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동네 친구 만들어 술 마시러 다니더니만 하다하다 등산같이 갔다가 술을 얼마나 펐는지 또 음주운전을 해서 간신히 회복한 운전면허 취소당하고 벌금도 왕창 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사생 결단을 낼 각오로 몇 날 며칠을 싸웠고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었죠. 그 뒤로 몇 달 잠잠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독한 구석은 있어서 금주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음주 시도가 있었을 적에 이혼을 불사하며 잔소리를 했던 적은 있었네요.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으니 심심했던 모양인지 취미로 낚시를 돌리더라고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동네 친구와 함께 낚시를 다니며 장비도 구매하고 좀 건전하게 취미 생활을 하더군요. 물론 낚시 장비 구입한다고 돈을 많이 써서 그걸로 몇 번 싸운 적은 있네요. 하지만 금주의 약속은 지키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났을까 남편과 남편 친구가 야간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낮에 멋스럽게 차려입고 밤낚시를 간다면서 둘이서 떠나면 일요일 점심이 훌쩍 지나서야 돌아오곤 했었죠. 처음엔 잡아온 물고기라면서 커다랗고 흉측한 민물고기를 가져다 주면서 매운탕 끓여달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먹을만 했었는데 그것도 계속되니 아예 안 가져왔으면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 낚시를 가서 잡게 되는 물고기는 거기서 다 처리하고 오라고 했었죠. 손맛만 즐기고 방생해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동네 친구와 낚시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깔끔해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헬스장도 등록해서 둘이 열심히 운동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전성기만은 못해도 말쑥하게 변해가는 남편이 보기 좋았죠.
저는 집안일 하느라 아이 돌보느라 하다 보니 어느새 손이 주름이 지고 몸매는 펑퍼짐해지는데 반대로 남편은 점점 총각이 되어가듯 군살도 빠지고 피부도 깔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낚시하면서 마음도 편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루는 그런 남편에게 넌지시 둘째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계속 동생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남편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았는데 과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우, 징그럽게 무슨 둘째 타령이야. 우리 한 명만 잘 키우자. 알잖아. 나 회사 승진 시험에도 계속 미끄러지고 아직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지금이 딱 좋아. 우리 인생 아이 때문에 저당 잡히지 말자고. 그리고 당신 운동 좀 해. 낮 시간에 유치원 보내놓고 학교 운동장 가서 뜀박질이라도 하라고. 나 운동하는 동안 헬스장에 오지 마라. 원래 부부가 같은 헬스장 이용하는 거 아니다. 묘하게 섭섭했습니다. 요가 헬스장이나 끊어주고 그런 말이나 하던지. 낮 시간 이용해서 낮잠 자지 말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뜀박질이나 하라는 남편에게 뭐라 할 말도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둘째 이야기에 저리 질색팔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기사 그때는 남편이 연이은 승진 누락 때문에 회사 가기 싫다고 수시로 말했던 때였던지라 둘째 낳고 키우는 게 힘들다는 남편 말에도 수긍이 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 보냈는데 남편 동네 친구의 부인이 심각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맨날 어떻게 매주 주말마다 낚시를 가냐고요. 그리고 낚시 갔다 오면 당연히 물고기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낚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장비들은 깨끗하고 하다못해 운동화에 흙도 안 묻어 있더라고요. 언니 무슨 이상한 느낌 없었어요? 글쎄, 난 남편하고 낚시하고 나서 물고기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외출 갔다 오면 사용한 장비는 나에게 던져주지 말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어. 동생네 남편도 그랬나 보지. 그리고 남편이 그러는데 주로 실내 낚시터 다닌대. 거긴 흙 묻힐 일도 없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대놓고 물어봐. 장비며 신발이며 왜 그리 깨끗한 거냐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그 동생의 말을 듣고 보니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남편이 다소 이상하기도 했었죠. 회사 갔다가는 바로 칼퇴를 하고 공부한답시고 서재방에 콕 들어 박혀서는 잠잘 때까지 나오질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과거에도 저에겐 독하게 말도 않고 공부했던 경험을 했었던 터라 이번에도 뭔가를 보여줄 줄 알고 뭐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 뒤로 유심히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수첩을 찾아서 남편이 즐겨 사용하는 네이버에 접속했습니다. 남편 아이들랑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린다면서 수첩에다가 빼곡히 적어 놨었거든요. 남편이 자주 찾는 네이버 카페를 훑어보는데 이곳저곳 많이도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카페 설명이 이상 야릇했어요. 금지된 사랑이라나 뭐라나.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카페에 접속해서 둘러보는데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죠. 유부남과 유부녀의 만남, 유부남과 미혼 여성의 만남, 유부녀와 미혼 남성의 만남, 뭐 이딴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동네 동생에게 전화해서 그쪽 아저씨 네이버 카페 한번 들여다보라고 했고 동네 동생은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는데 차마 제가 제 입으로 남편이 무슨 불륜 카페 같은데 가입했다고는 말을 못했습니다. 동네 동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미친 인간이 글쎄 이상한 카페에 엄청 많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아, 저 지금 졸도하기 직전이에요. 언니네 아저씨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남편과 남편 친구는 정보를 공유하는지 똑같은 카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의논한 끝에 증거를 잡기로 하였고 남편과 남편 친구가 주말에 낚시 갈 때 미행하기로 했죠. 여지없이 남편은 낚시 간다면서 잘 빼입고 나가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남편과 남편 친구 차를 따라 나섰지만 결국 중간에 놓치고 말았네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남편 친구의 카페를 뒤지다가 쪽지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요일 어디서 만나자는 쪽지를 주고받은 게 남편 친구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동생과 부랴부랴 그 장소를 검색해서 찾아갔고 한적한 곳의 캠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보니까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뒤에는 캠핑장도 있더군요. 저는 동생과 눈을 벌겋게 뜬 채로 이 인간들을 찾아 나섰고 캠핑장 외진 텐트 근처에서 고기를 남자 둘, 여자 둘이 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술병은 널브러져 있었고 연인인 듯 서로서로 먹여주면서 꼴값들을 떨고 있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당장 달려가서 미친 듯한 모습으로 저는 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고 동생은 그쪽 아저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장을 피웠습니다. 같이 있던 여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짐을 챙겨 달아났고 남편과 남편 친구는 연신 오해라면서 진정하라고 하였죠. 캠핑장에 온 다른 식구들, 특히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군요. 가족들끼리 와서 행복하게 캠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내 남편은 저와 제 아들을 버려두고 어디서 정신 나간 여자들이랑 놀고 자빠져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그간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결국 그 길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남편에겐 합의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고 울며불며 눈물 연기도 했지만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었죠.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인간아. 백수 시절 내가 거두고 먹여줘. 결혼해서도 되도 않는 공무원 공부한다고 뻘짓할 때 돈 떨어질까봐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밤새도록 야근해서 회사 눈치 보면서 기껏 1시간 야간수당 청구했던 것들 기억도 안 나냐? 지방 내려가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음주운전 벌금 내고 회사에서 찍히고 했을 적에도 내가 너 건강 생각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 각서받은 거지. 누가 너보고 돈 더 벌어라고 왜 진급 안 되냐고 화 한 번 낸 적 있어? 네가 양심 있으면 이런 짓 못하지. 넌 애초에 양심이란 건 없는 인간이야. 쉰소리 작작하고 빨리 이혼이나 해줘. 너 같은 새끼랑은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도 않다고. 정말이지 소름 돋는다고. 내가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 그날 캠핑장에서 시뻘건 숯을 네 아가리에 쑤셔 넣었어야 했는데 그게 천추의 한이다. 내가 콱 쑤셔 넣고 감방을 갔었어야 했는데 그런 나니까 자꾸 자각하지 말고 썩 꺼져.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이 주랭랑을 쳤고 시부모님들께 고자질을 했는지 그대로 시부모님들이 여러 번 찾아왔는데 한결같이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다. 한 번 실수했지만 다신 안 그런다고 하니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압박 아니 압박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짜 죄송한데요. 전 더 이상 그 인간과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아니면 독재시대예요? 원래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말끝마다 불륜법 폐지되었으니 그게 국가에서도 인정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그게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방구예요? 그 간통법은 시대상에 맞지 않아서 폐지한 거라고요. 불륜을 인정해서 폐지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아무 말이나 갖다가 붙이지 마시고요. 그 인간은 어떤 식으로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아가씨랑 저랑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런 아가씨도 자기 오빠 역겨워 죽겠다고 제게 같은 여자로서 미안하다고 계속 연락 와요. 간통죄 있었으면 진짜 바로 감옥에 쳐넣었을걸요? 그나마 제가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합의 연유를 그치는 건데 그게 억울하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 없네요. 소송해야죠. 소송하면 돈 엄청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그 인간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 다 받아낼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 회사에도 전단지 만들어서 쫙 뿌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인간이라고요. 그러니 정말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양육비랑 위자료 넉넉하게 해서 합의혼 해주세요. 그것밖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2년 가까이 이혼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서울에 올라올 수가 없다나 뭐래나 하더니만 최근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술도 입에 한 방울도 안 된다면서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 집안 말끔히 치워놓은 모습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진짜 미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줄 아나 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동네 동생은 벌써 이혼하고 위자료도 넉넉히 받았다면서 저보고 언제 마무리 지을 거냐고 한 번씩 안부를 물어보네요. 솔직히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뭐하러 계속 전화를 하는지, 염장을 지르는 건지,
자기도 이혼이 됐으니 저도 빨리 이혼녀가 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여하튼 이제 기다려줄 만큼 기다린 것 같으니 저도 단호히 정리해야겠습니다. 내년이면 아들내미 학교 들어가는데 애 아빠 이름을 적고 싶진 않네요. 딱 2년 전 이맘때쯤 그 캠핑장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산하게 깊어가는 가을에 몇 자 적어 보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